자,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 경제 진짜 망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망하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 지난달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무려 1조 1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금 사상 최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입니다. 정부에 손 벌리고 있는 국민들의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소리예요. 제조업과 청년고용 문제에 특히 충격이 집중적으로 펼쳐져 있어서 일반 서민들이 요즘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구직의 어려움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지경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민생경제 서민들은 죽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라니까요. 일자리는 없고 실업자는 반면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실업급여 지급 액수가 2020년 올해 들어가지고 달마다 신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4월 달에도 역대 최대치였고요. 5월 달에도 또 그 신기록을 갱신해가지고 또 새로운 기록. 6월 달에도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한 달이 지나갈 때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신기록을 새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특히 불과 얼마 전이었던 지난 5월 달에는 사상 최초로 실업급여 지급액 수가 한 달에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돌파했었는데 불과 이제 직전이었던 6월 달에는 놀랍게도 그 5월 달 신기록을 또다시 돌파해가지고 1조 1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월이죠? 7월이죠. 이 7월 달이 넘어가면 또 신기록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업급여가 많이 지급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지금 이 나라의 경제가 마비됐다는 소리입니다. 병이 들었다는 소리예요. 매달 1조씩 세금을 풀어가지고 실업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라 안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고용이 민간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없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심각한 사회 경제적 연쇄작용이 도미노처럼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 이제 국민들한테 일자리가 없고 경제 활동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영업자들이 박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죠? 돈을 쓸 사람이 없으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인들과 함께 경제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영업자 분들이죠. 이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말로 심각합니다. 점포를 철거하고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역대 최대 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맞아요. 가게 문 닫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가게 문 닫는 사람이 지금 많다고요. 대한민국 역대 최대라고. 지금 이런 현상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직장을 다니던 월급쟁이들 혹은 자영업을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던 사업자들 이런 국민들은 그래도 그동안은 국가에 손을 안 벌리면서 스스로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국가에도 적게라도 세금을 납부해주던 귀중한 생산인구 가치를 창출해내는 국민들이었다는 소리죠. 원래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경제가 박살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분들이 더 이상 가치 창출은커녕 실업급여나 타먹고 정부의 지원금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국민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산층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서민들만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그런 구조적인 변화의 위험성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세금이 지금 줄줄 새어 나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필요가 없었던 지출 비용들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쓰러지고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고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기업입니다. 기업이에요. 과연 이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이라는 게 언제까지 버틸 것 같습니까?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함부로 무계획적으로 흥청망청 이렇게 돈을 써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국민들에게 그 대가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 청구서가 날아온다니까요.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그 일들이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천만에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불과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10년 전만 하더라도 반미를 외치던 우고 차베스가 좋다고 노래를 불러대면서 일부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온 국민들이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고를 무시했던 대가를 사람들이 뼈저리게 치르고 있죠. 한반도에서도 그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정말로 심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줄폐업을 하고 있고요. 저 사람들이 전부 다 한 가정의 아들이고 딸들이고 혹은 한 집안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아버지, 가장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더 이상 가치 창출을 못하고 끝내 쓰러져 버리면, 정부의 손을 벌리는 그런 소비 집단으로 무기력하게 전락해 버리면, 글쎄요, 과연 그거를 언제까지 유능한 가장 능력이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세금 뜯어가면서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런 병든 나라가? 지금 정부가 부동산이네 뭐네 허짓거리 하는 게 다 돈 많은 국민들한테 세금 뜯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는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정부 재정 적자는 자기들이 야기해 놓고, 나라 안에 돈이 없으니까 결국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능력 있고 유능한 국민들을 빼뜨는 것뿐이에요. 헌데 그런 환경에 지쳐가지고 나라 안에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 자본가들이 다 떠나고 투자와 고용이 감소되면은 대한민국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실업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장사가 잘 되던 자영업자들도 더 이상 못 버티고 폐업을 할 것이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망해가는 거예요. 자꾸만 중산층이 사라지고 서민들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래도 이 정도 실력이면 회사에서 밥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 정도 실력이면 사업해가지고 자영업해가지고 버텨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고 그 커트라인이 자꾸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쫓겨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미 이 무서운 연쇄작용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작년보다 3배 이상 폭증을 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망한다는 소리잖아요. 이 뒷감당 도대체 누가 할 겁니까? 국민들은 왜 분노하지 않는 것이죠? 왜 정치권에게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를 못하는 겁니까? 자영업자들이 폭망하고 가게가 문을 닫는 폐업률이 자꾸만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통계기관에서는 가관입니다. 갑자기 작년부터 이런 자영업자들 폐업률에 관한 이런 불편한 통계자료 진실들을 발표 중단해버리겠다. 통계자료 집계를 중단해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불편하고 껄끄러운 진실, 팩트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자기들 지지율에 불리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가 지도층의 수준입니다. 제발 국민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코로나랑 아무 상관도 없었던 20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병이 들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2019년에 이미 기업들이 내던 그 법인세가 마이너스 15조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디 국가재정과 국가세수는 누가 뿅 하고 마법으로 도깨비방망이처럼 공짜로 국가에 돈을 벌어다 준답니까? 사업하기 힘든 환경이 되면은 사업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항상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사업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늘 노래를 불렀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국민들 세금 처발라가지고 막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가짜 경제는 언젠가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저 같은 사람들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고의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고용과 경제회전, 투자라는 것은 반드시 민간 시장에서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영속적인 구조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권 사람들은 국가 경영과 거시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서 단 1도 모르는 애들입니다. 탁상공론 하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문제는 국민들이 뽑아줘 버렸다는 것이죠. 기업들이 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9년부터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자영업 하시던 분들 기억나시죠? 예전부터 경제 어려웠습니다. 작년부터도. 이거는 핑계에 불과해요. 코로나라는 건. 왜 그 사람들이 힘이 드느냐? 규제는 자꾸만 늘어가고,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뜯어가는 거는 자꾸만 늘어가고 심해지고, 강성노조들은 판을 치는데 최저임금까지 시장경제 원리는 깡그리 무시해버리면서 강제로 정부가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같은 값이라면 능력될 때 국민들은 기회가 될 때 이 나라를 떠나버리지, 누가 이런 나라에서 막대한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사업하고 투자하고 건물을 세우겠습니까? 이제는 기업인들한테는 더 이상 쥐어짤 게 별로 없어 보이니까 건물주와 부동산 그 부자들을 잡아다가 조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들이 이런 부동산 압박에 지쳐가지고 건물과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던 걸 이제 포기해버리면 과연 우리 서민들한테 앞으로 주택과 건물은 누가 공급해 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건물 지어 올릴 돈 있습니까?
내가 지금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어떤 장사를 해서 먹고 살고 싶은데 건물을 지어 올릴 돈이 없어. 그러면 월세를 내고라도 일단 남의 가게, 남의 건물에 세 들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어 모아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어떤 나만의 건물을 마련하는, 나만의 가게를 차리는 꿈을 꾸고 그렇게 다들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부자들이 이런 부동산 압박에 지쳐가지고 적극적인 건물과 주택 공급을 포기해버리면 과연 우리 서민들한테는 기회가 올까요? 그게 정말로 득이 되는 방향으로 돌아갈까?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장경제 원리의 오묘함이에요. 옛날에는 전세 월세라도 살면서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기라도 했었지, 나중에는 사람이 살 집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 서울에서 사업을 할 만한 터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한정된 집들, 한정된 부동산들의 가격은 로켓을 탄 것처럼 금값으로 뛰어 올라가지고 안드로메다로 가버릴 겁니다. 우리 서민들은 쳐다도 못 볼 거예요. 손바닥만한 건물, 손바닥만한 면적조차 살 수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의 광풍을 한번 보세요. 이미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죠.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경제 충격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량의 정리 해고 사태, 임금을 삭감하는 사태, 대기업과 공기업조차 끝끝내 못 버티고 대량으로 사람을 구조조정하고, 즉 해고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게 바로 IMF였죠. 그 무서웠던 IMF. 젊은 저조차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어렸던 그때 그 시절 너무나도 무섭게 기억하고 있는 그 IMF가 이 땅에서 또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쪽을 향해 가지고 풀악셀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스포츠카가. 이미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대량의 이런 해고 사태, 고용을 안 하는 사태. 중소기업에서는 이러고 있으니까 실업급여 타먹는 사람들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아까 영상 제일 앞부분에서 제가 실업급여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중소기업은 이미 지금 대량으로 사람들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니까. 회사가 도산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직장인들만 문제겠습니까? 천만에 자영업자들도 이제 못 버티고 줄폐업하고, 사 먹어줄 월급쟁이가 없으니까 자영업자들도 줄폐업을 할 수밖에요. 직장인들이 무너지고 월급쟁이들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들도 줄폐업하고, 이미 이 도미노 현상의 무서운 전조는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아마추어틱한 부동산 정책 개입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그 시세가 폭등하고 있다지만 반대로 지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침체되고 폭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 좋을 것 같죠.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천만에. 옛날에도 그러니까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서울에만 사시는 건 아니고 지방에도 있잖아요. 옛날에 비쌌던 집을 사려고 대출 받아가면서 내 집을 마련했던 그런 젊은 부부들이나 아버지 어머니들, 지방에 사는 국민들이 나중에 대출금을 갚아야 될 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버리면 그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자산 가치가 축소되어, 국민들의 자산 보유 가치가 축소되어 버린다는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그래가지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심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던 겁니다. 대량의 국민들이 은행에서 빌려갔던 돈을 제때 못 갚고 그 악성 부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고름이 터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 받을 사람도 어디 한둘이어야죠. 지방에 사는 수백만 명 국민 전부가 아유 큰일 났다, 네 죄송하지만 돈을 못 갚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은행권과 금융권들이 파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IMF잖아요. 이런 게. 은행과 금융권들이 돈 빌려줬던 돈을 못 받으니까 파산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가지가 날아가고 나라 전체의 신용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은행에 예금해놨던 그런 내 통장들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모가지가 날아가고 제2의 IMF가 시작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겨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줄 읽고 있죠.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국가 신용 등급. 대규모 나라 안에 이렇게 단체로 금융권이 파산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국가 신용 등급이 당연히 하락하겠죠. 해외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나쁘고 어둡게 불안하게 바라볼 겁니다. 그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외국인들의 투자도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복되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붕괴가 되고 기업들도 쓰러지고 부동산 시장도 붕괴가 되고, 국민들의 최소 한도를 위한 그런 안전장치,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연금도
기본적으로 국가재정과 세금으로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싸그리 파탄 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왜 밥을 굶고 살고 있을까? 나라 안에 돈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존엄함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인간의 존엄성이네 뭐네 천부인권이네 이런 것들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발 좀 투표 좀 잘하라고 했던 것이고,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좀 이런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래서 제발 좀 투표 잘하라고 했던 것이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라고 그토록 수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국민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도 경고를 했던 겁니다. 나도 그런 싫은 소리를 하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경고의 목소리, 양심의 목소리를 내야만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기초적인 거시경제의 흐름의 연쇄작용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수능 고득점에 따른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 대학 교육 잘 받았다는 젊은 국민들 중에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애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관심도 없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아, 몰라. 아무튼 비통당은 싫어. 적폐 친일 세력이니까 싫어. 우리나라 정치는 선과 악, 그리고 천사와 악마의 이분법 구조잖아? 나는 정의로운 편에 투표할래. 너네 극우 유튜버들 너네 극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누가 진짜로 자기들을 걱정해주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자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군중들이 현대에 들어가가지고 고학력으로 배울 만큼 잘 배워 놓고도 국민들 스스로가 어리석어서 나라를 망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실업급여를 펑펑 써대더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써버렸는데. 고용보험기금이 결국은 연말에 바닥날 것이라는 불안한 관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정된 물통 속에서 들어오는 물보다 퍼내가지고 써서 나가는 물,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많으면 언젠가 그 물통은 당연히 바닥을 보이게 되겠죠, 여러분들?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많으면 그 물통은 바닥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당연한 이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꼴에 내가 50살, 60살이요. 내가 청와대 참모요. 내가 장관, 차관이요. 1급, 2급 고위공직자요. 거들먹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는 것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쌍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사실 능력 있고 현명한 사람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손에 권력과 지위가 없어요. 계급장이 없습니다. 나라를 얼마든지 이거 철권 통치해버리면 단 몇 년 만에 빠르게 정상화로 또 돌려 세울 자신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계급장과 권력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이 방향성이 뻔히 지금 절벽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도 이 핸들을 만질 권한이 저한테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쌍한 나라입니까, 이게? 각종 국가재정, 국민들 비상시 안전기금으로 쓰려고 비축해놨던 이런 재정들을 이런 식으로 다 탕진을 해버린다면 나중에 먹을 게 없어졌을 땐 정말 어쩌려고 이런단 말입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미 불과 반년 만에 올해 말 고용기금 적립금이 2천억 원도 안 남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국민들은 곧 죽어도 민주당만 찍어주고 있고 언론들도 쉬쉬하면서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최고존엄 지도자 동지는 틀리는 법이 없어야 되니까 자꾸만 불길한 현상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못 여는 겁니다. 지금 배가 기울고 있다. 저쪽에서 불이 번져오고 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한다는 거죠.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올 1월에서 5월까지 단 5개월치만 합산을 해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6년 1년 전체 지급액을 초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실업급여, 일자리를 잃어버린 국민들을 도와주는 그 돈이 2020년 올해 아직 절반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 중에서도 2달 빼고 1월달에서 5월달까지 5개월 지급액이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2016년 1년 전체 지급액을 다 합친 걸 넘어서고 있다고요. 5달짜리가 몇 년 전에 1년 전체 지급액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급속도로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이 나라는 서서히 급속도로 빠르게 기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충분히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 거는 맞아요. 국민소득 정말로 35,000불, 4만불 넘어갈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맞습니다. 이 나라가 원래는.
근데 국민들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이런 길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대중들 떨어져가는 그런 불안감과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중들의 인기 영합 위주의 감성팔이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뭐 5만 명이 넘는 예술인들을 또 도와주겠다, 가입 대상에 포함하겠다, 뭐 택배 기사님들 같이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 220만 명을 또 이렇게 특수한 고용 근로자 보험에 또 추가로 가입시켜주겠다, 무슨 복지 혜택을 주겠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이 과연 약자를 걱정해주고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한 국가 경제 규모와 재정이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좋은 일이겠지만 문제는 그렇지가 못하는 것이죠. 현실 재원 문제를 고려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성만 앞세워가지고 현실 문제는 밑에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지들만 칭찬받으면서 어떻게든 선거 한 번만 뛰어넘고 이런 식으로 돈을 펑펑 쓰면 나중에 그 부메랑, 거대한 부메랑이 뒤돌아왔을 때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겁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이 저 무게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쟤네들은 미국의 시민권도 따놨고 나라가 잘못되면 도망가면 끝인 인간들입니다. 우리들만 여기에 남아가가지고 그 거대한 국가적인 부채를 짊어져야 된다니까요. 이래서 제발 정치를 공부를 좀 해라. 정치와 사회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차라리 선거철에 놀러 나가라, 투표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했던 게 굉장히 깊고 안타까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고용보험은 조만간 바닥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보험료 인상하겠다, 각종 세금 인상하겠다, 비용 인상 추진하겠다, 이것밖에 모릅니다. 이 악순환이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지만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근데 이래도 국민들은 선거철만 되면 선과 악의 간단한 이분법적인 구조로 세상 만사를 단순하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아, 그거 몰라, 그거 복잡하잖아, 생각하기 싫어, 너 그거야. 대한민국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말로 큰일 났어요. 운동권 인간들의 무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국민들이 제발 눈을 뜨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제발 눈을 뜨셔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